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적용기술사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자, 한 번씩 이렇게 단어를 탁탁 까먹어요. 그죠? 뭐 연륜이 있어도 이렇게 까먹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49강 우리가 환경부 일을 하고 있죠. 이제 섭지보전법하고요. 생물 다양성 우리가 협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여러분은 많이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좀 많이 아시는 걸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강의를 많이 아시는 거라도 조금 더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나 뭐 강의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을까요? 자, 저번에 우리가 생물 다양성 협약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생물 다양성 하면서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에 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유형의 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연결 제가 한번 시켜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태계 다양성 하면서 우리가 유형 막 적으면서 뭐 오만 걸 막 적는데 그것만 적으면 답지가 거의 다 동일해요. 실제로 10명의 답지를 다 딱 내놓고 나면 그 문제를 선택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그 답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어디서 이상한 단어를 끄집어 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생태계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이런 우리가 종 다양성이 왜 나왔는가, 그리고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가 정도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생물 다양성 유형해서 나왔죠.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 하면서 서식 환경의 다양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막, 산림, 설립제, 산, 호수는 걸 늘 우리가 그냥 머릿속 정말 영혼 없는 답이 아니고요. 영혼, 그죠? 영혼 없는 답이 아니고 정말 마음속으로 느끼는 답이 어떤 건가. 물론 저도 뭐 영혼 없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원체 자연 생태계라는 것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온 내용들하고 엮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라는 걸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섭지보존법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나왔다고 그랬죠? 우리가 당연히 섭지보존법이 생물 다양성 협약 때문에 우리가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계 3대 협약 했죠. 그죠? 생물 다양성 협약 하면서 우리가 앞에 의미했고요. 그 다음에 과정했고요. 그죠? 기후 그 협약 함께 우리가 채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존 협약의 어떤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의 주 내용성이 있어요. 주 내용 여러분 충분히 한번 보시고요. 이것을 그냥 이렇구나가 아니고 이게 어떤 거하고 연결되지? 어떤 거하고 연결되지? 라는 거 저도 나중 되면 또 끄집어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에 연결하고 계속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서 하면서 제가 섭지보존법 하면서요. 해소 및 인공 섭지 관리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제 우리가 인공 섭지 조성 우리가 실제 어떤 훼손한 만큼 더욱 다른 곳에 인공 섭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자연 섭지화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2배만큼 섭지를 만들도록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잘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산업단지 개발할 때 섭지를 많이 훼손을 하거든요. 우리 토지 이용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2배로 어떻게 다른 곳에 섭지를 해요. 근데 인공 섭지를 하는데도 나중에 그 이후에 가보면 무슨 섭지 저게 연못이야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갯벌이라는 것도 섭지보존법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타이틀이 나왔다. 갯벌이라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뭐가 나오느냐면요. 우리가
뒤쪽에 지금 앞에 안 실려 있고 저 보니까 뒤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섭지 등록 현황이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조금 이따가 보고 제가 생물 다양성 협약하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생태계 다양성하고 종 다양성 때문에 종 다양성하고 우리가 협약을 결국은 이게 왜 맺어졌냐면 섭지보전법 때문에도 지금 했지만 람사르 협약이란 것도 있죠. 다 뒤에 지금 떨어져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뒤로 지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정리할 때는 이게 지금 다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섭지 등록 현황과 그 다음에 지금 람사르 협약하면서 나왔습니다. 자, 람사르 협약은 뭐죠? 우리가 물새, 넙새죠, 그죠? 물새, 넙새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협약입니다. 자, 우리가 물새, 넙새 보호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물새, 넙새라는 거 다 뭐예요? 전부 다 섭지에서 사는 어떤 생물이죠, 그죠? 그래서 뒤에 잠깐 한번 볼까요? 정식 명칭 쭉 나와 있고요. 제가 뭐 이거 다 배우면 다 읽으면 좀 지겹죠? 그래서 의미가요. 물새 서식 섭지대를 국제적 보호를 위한 자연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 몇 번째 가입했다 이거는 뭐 나중을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람사르를 우리가 지금 채택을 했는 람사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는 두 번째 치더라도 역사는 국제적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자연구역 어떤 유지 관리를 위해서 거기다 가입을 했습니다. 자, 지정 우리가 기준을 보면요. 섭지입니다. 그죠? 섭지고요. 자연에 가까운 상태의 지정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종 다양성입니다. 그죠? 다양성. 희귀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유군을 유지한 다양.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 다양성뿐만 아니라 유전자 다양성도 람사르 협약이라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정말해서 생물 다양성 아니면은 우리가 종 다양성 아니면 생물 다양성 시험에 나오면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유형 이래 가지고 저렇게 세 개만 적지 마시고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것이 람사르 협약하고 연결시킨다든지 종 다양성이 우리가 람사르 협약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답을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지정 기준 하면서 나온 것처럼 전부 다 이것도 다 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떤 생물의 어떤 종, 그 다음에 어떤 단일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섭지에 지정되어 있는 어떤 협약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뭐 때문에요? 생태계 서비스를 위해서. 자, 생태계 서비스도 시험에 나왔죠. 자, 생태계 서비스 맨 뒤쪽에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섭지 등록하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자, 생태계 서비스라는 것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전자 자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리적 자원, 그 다음에 사회 자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가 뭐 때문에 한다고요? 이런 자연 자원들이 우리의 의약품이나 그 다음에 식량, 우리 인간들의 어떤 식량의 어떤 대체품으로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라는 것은 자연은 우리한테 풍부하게 의약도 제공을 다 해준다. 그래서 충분히 보호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되돌려준다라는 어떤 생태계가 우리한테 되돌려준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만큼 생태계 서비스라는 것이 우리한테 진짜 말 그대로 서비스한다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 서비스의 의미가 간단한 의미지만 실제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존법이나 협약, 국가 간의 협약, 그 다음에 세계의 3대 협약 이렇게 해서 서로 보호를 하자.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협약하고 국가 간끼리 협약을 해야 서로 왔다 갔다 진짜 새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내버린다든지 이렇게 귀한 새 박제 만들어가지고 수출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범죄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의 어떤 유통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 간 협약까지 맺은 거죠. 그래서 세계 협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종 다양성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섭지 등록 현황 나와 있죠. 그죠? 제가 이것은 또 마지막에 제가 그 섭지 등록은 제가 조금 중요해서 마지막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내가 넘어가서요. 다시 이제 국가 간 협약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UN 보고서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인권 변호사이자 UN 특별조사 위원으로 활동하는 분의 어떤 보고서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가 그 현재 생물 다양성 위기가 지구 6번째 대량 멸종의 시작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또 이제 그 보호를 하고 보존하는데 돈을 원체 안 쓰니까 이 말 그대로 어떤 동물들의 보호를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도 다 죽는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실제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예산을 좀 많이 해라. 그리고 이제 기금도 너무 없다. 그러니까 기금을 좀 많이 마련을 좀 하자. 그러니까 국가 간의 기금도 뿐만이 아니라 어떤 미국의 제일 큰 미국도 이제 조금 그런 돈에 많이 그 예산을 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영향이 있는가, 정말해서 이제 이런 그 생태계 서비스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그런 걸 자꾸 채취하게 되면 결국은 인간이 죽는 이유가 업하고 농업 생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사실 자연에서 어떤 의약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의약품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개념이죠. 그 동물이 살아서 우리한테 준다는 것보다는 동식물이 살아서 우리한테 준다는 개념보다는 실제로 그 동식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약품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우리한테 오는 경고를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일부러 달아놨습니다. 시험엔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 쭉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물 다양성에 어떠한 협약하면서 실제로는 섭지보존법의 시작으로 해서 이런 생물종 다양성이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이 생물 다양성 협약할 때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단 하나 어떻게 섭지보존법이나 남사의 협약, 그 다음에 생태계 서비스, 국가 간 협약에 관한 내용을 써셔도요 충분히 되고요. 생태계 서비스가 람사르 협약과 그 다음에 종 다양성 하면서 물새, 넙새 보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 섭지 관리라든지 갯벌에 관한 내용을 써셔도요 충분히 그 답이 좋은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런 답만 또 딱 판에 박힌 답만 쓰지 마시고 좀 더 큰 범위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섭지의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